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저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로서 D-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대부분의 그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살펴본 거로서는 딱 한 군데, 거기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이 틀림없다. 이게 사자 대결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세의 정도가 대부분 오차범위 내다. 오차범위 바뀐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오차범위 내다 보니까 불안하다. 그리고 30일씩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죠. 자,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윤석열 선대위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는 해야 된다.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권영세 본부장, 뭐 역시 윤석열 선대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거는 선대위의 의견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고요. 선대위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뭐 안철수 후보라면 뭐 거의 경기를 하는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군부를 떼는 거라고 본다.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당내에 논란이 있으니까 뭐 단일화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한 시점은 4일이더군요. 4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에 누군가 대변인단에서 누군가가 배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 얘기를 원희룡 본부장이 듣고서 했나?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인터뷰는 4일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논란이 당내에서 벌어지기 이틀 전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보도된 거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 언급 자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언급. 뭐 예의가 아니면 사실은 안 하면 되죠.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늘 정권 교체를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안철수가 따로따로 나오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 그래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다소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어렵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30%대 중후반 내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는 한 자릿수 내지는 뭐 10, 11 요 정도로 과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누구로 단일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단일화가 됐을 때를 가정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직도 높은 게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역선택.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이거는 뭐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양보한다는 거는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에 원희룡, 권영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다고 그러면 나하고 안철수, 그거는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명하는 핵심 신복, 이 사람들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안철수한테는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지금까지는 뭐 이태규 의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태규 의원은 다른 일로도 바쁘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누구냐? 윤핵관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윤핵관이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초에 지목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잠수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그 정치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가 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은 또 어찌 보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고, 정말 윤석열 후보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쪽에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섰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단일화 성사 시에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건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는 지지율을 수학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DJP-연합. 97년 대선 때 DJP-연합을 화학 반응이 일어난 사례 이렇게 꼽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부가 DJ에 씌운 용공 이미지가 JP와 손잡음으로써 완전히 씻겼다. 이렇기 때문에 당선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단일화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를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검찰이 쳐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래야 대통령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에 대해서 줄곧 설명해 온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이 결국 대통령의 통치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 것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바로 그런 철학을 그대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이전 문제에 관해서 이거 뭐 굉장한 관심사. 저도 그 부분은 정말 혁명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켰죠.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청와대를 정부 중앙청사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 됐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약속을 해가면서 청와대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국민 앞에 돌려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할 것이다. 정부 중앙청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취임하자마자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9일인가 10일인가 취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대략 한 석 달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3월 9일 날 만약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정부 중앙청사의 대통령실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임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마 지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이죠. 제왕적 대통령제. 그걸 지금까지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과거 어느 후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그게 핵심을 잘 짚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탈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란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관저는 어디로 이전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니까
수도방위사령부의 경호가 미치는 구역에 일반 국민들이 살만한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마련해서 아내와 함께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경호가 미치는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경복궁 근처 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도방위사령부 뭐 다른 곳이 뭐 어디 뭐 제가 수방사 경호 미치는 구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주변 어디, 그러니까 아마 그 부근 어디로 그 대통령 관저를 뭐 총리 관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총리를 다른 데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총리 관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뭐 거기, 왜냐면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사실은 그 지금 감사원 바로 그 뒤에 보면, 그 삼청동이죠. 그 뒤에 보면 남북대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북대화 사무국에다가 요정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앙정보부장이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후락 씨를 불러서 거기다가 뭐 요정 만든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후락 씨가 아니라고 둘러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러댄다는 것이 각하 그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뭐 대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그 대화를 위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둘러대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북회담 사무국이 된 거거든요. 거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하나 관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공약이다.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단일화 얘기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단일화, 지금 후보 등록이 2월 13일입니다. 이 13, 14 이틀인데, 그럼 단일화에 적합한 시점은 어디냐?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뭐냐? 일단 홍보비 같은 거 상당한 정도로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물러난다? 그러면 그 홍보비 같은 것들 계약금은 다 뗄 거고요. 물론 뭐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니지만 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계약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뭐 집행 안 된 것도 꽤 많이 있죠. 계약금 정도만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 늦었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건 아니고, 늦었다. 그러면 단일화가 가장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한 때는 언제였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최저점일 때, 1월달 초순 중순일 때, 이때가 안철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5%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안철수 후보한테는 가장 많은 큰 파이를 떼갈 수 있는 단일화 협상의 시점이었다. 실기한 거죠. 그러나 뭐 이제 지금도 일정한 정도의 파이는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거 없이 그냥 맨입으로 단일화하자?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적합한 시점은 또 최종 데드라인은 어디냐? 그거는 바로 후보 등록. 14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후보 등록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현금 3억 원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한 이후에 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적합한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 말대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단하는 시점이 됩니다. 아니 대통령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돈 3억 원이 문제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심이 문제다. 그 다음에 과거 DJP,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것도 결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DJP 같은 경우는 1년 더 이상 걸렸죠.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협상을 저는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본부장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아마 시작이 돼 있을 것이다, 협상은. 그러나 아무도 모를 것이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지목한 아마 한 사람 정도가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취재한다고 저희가 물어봐봤자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모른다고 답변도 안 합니다. 모른다고 그러면 자기가 허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있을 것이다. 저희의 과거 취재 경험으로 보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단일화가 없이 대선을 치르면 사자구도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물론 이길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일화가 되면 이거는 거의 이긴다는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되기 때문에 장관 자리 몇 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런 보도도 나왔다군요.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다가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답을 아직 안 주고 있겠죠.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디지털 총리라는 얘기는 DJP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DJP 때 DJ가 JP한테 장관 자리 5자리를 줬습니다, 총리와 함께.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장관 자리 한 5자리 정도는 안철수 후보가 지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몇 가지 한번 보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점점 기력을 잃었고요. 점점 이제 후보 등록 시점에 가까워오거나 아니면 대선에 가까워오면 안철수 후보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는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보니까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35, 이재명 31, 안철수 12.1. 이게 안철수 후보로서는 가장 많은 겁니다. 중앙일보 이건 자체 조사죠. 이거는 그 윤석열 36.8, 이재명 38.1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재명 후보가 약간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는 11.7. 동아일보가 RNR에다가 리서치에다가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41.7, 이재명 37.0, 안철수 10.1. 그 다음에 한겨레가 K스탯 리서치라는 곳에다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38.8, 이재명 32.6, 안철수 10.8. 그 다음에 PNR 윤석열 48, 이재명 37.7, 안철수 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류는 안철수 후보가 기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선 임박한 지지율, 제3후보의 지지율하고도 일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 협상을 빨리 매듭지을수록 본인의 파이가 커진다. 그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만 저희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 단일화 협상은 굉장히 정말 아주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가 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건 안철수 후보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정말 큰 결심을 해서 자기 몫을 차지하고 자기를 도모하느냐, 아니면 장렬하게 한참 처지는 3등이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 원흉 중에 한 명, 두 번째 책임자 안철수가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